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케빈입니다. 우리 프레스와 풀업을 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 어깨 관절랑을 풀 수 있는 후방 관절랑, 그 다음에 우리 후방에 있는 우리 회전근개를 풀 수 있는 그 모빌리티 드릴을 하나 알려드렸죠.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만약 관절랑의 문제였다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봤을 테고, 그게 관절랑의 문제가 아니고 뭐 흉추나 아니면 뭐 견갑골에 또 문제가 있다면 또 그건 또 다르게 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에 다뤄야 할 영상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서 따라하시면 우리 프레스나 풀업 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가 굉장히 좋아져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서 요거를 꼭 해보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우리 기존에 우리가 팔을 완벽하게 위로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서 봤을 때 팔이 완전히 우리 180도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중요한 건 허리를 꺾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팔을 180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흉추라는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만에 제가 플랭크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저번에도 옛날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경추, 흉추, 그 다음에 요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천골,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뼈. 그래서 26개의 우리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경추 7개, 흉추 12개, 그 다음에 요추 5개, 그 다음에 천골, 요추 이렇게. 천골, 그 다음에 꼬리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흉추가 12개의 뼈가 있는데, 우리가 프레스를 하거나 프레스 또는 풀업을 했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흉추가 굴곡이라 그래요. 구부려지는 거, 그다음에 펴지는 거. 다시 한번 구부러지고 펴지는 거. 그다음에 회전. 이런 것들을 흉추에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허리 쪽도 물론 약간의 구부러짐과 펴짐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구부러지고 펴지고 이게 있긴 한데, 사실 운동을 할 때 무거운 중량을 들 때는 여기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척추 중립 상태. 척추 중립. 여기는 우리 뒤쪽에 벽에 냈을 때 이렇게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폼롤러를 한번 세워볼까요? 이렇게 세웠을 때 보이시나요? 우리 여기 사이로 손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척추 중립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나 풀업을 했을 때는 등이 이렇게 펴져야 돼요. 일단은 보이시나요? 이게 등이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원래 약간 후만이 있고 경추는 전만이 있고 요추는 약간 전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펴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뻣뻣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분들은 내가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몸이 멋있어져요. 근데 얘가 뻣뻣하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안 펴지고 자꾸 여기가 과하게 신전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팔을 들어야 되는데, 팔을 들 때 등이 펴져서 팔을 들어야 되는데, 등이 펴지면서 팔이 올라가야 되는데, 등이 워낙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얘는 약해져 있어요. 얘는 약해진 게 아니라 얘는 뻣뻣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복부가 허리를 못 잡아주고 이렇게 꺾여버려요. 풀업이나 프레스를 하고 나서 허리가 아팠던 분들은 여기를 치료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릴 거지만 오늘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 하나하나 올릴 테니까요. 오늘은 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하나 제가 모빌리티 드릴 알려드릴게요. 얘는 잠깐 이제 밑에 내려가 있고, 폼롤러가 일단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건 바벨이죠. 바벨. 우리 남자분들 바벨인데 이제 그 큰 바벨이죠. 가장 우리 그 긴 거, 그거를 이렇게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작은 3개로 나눠서 동작을 할 거예요. 3개로. 레벨 1, 2, 3가 있는데 처음부터 막 3 막 바로 나가지 말고요. 1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1부터 하는데, 자,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까 얘가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에요. 우리 흉추에 보통 4번에서 5번, 6번 요 정도가 가장 우리가 만곡이 심해요. 그러니까 약간 더 많이 뒤로 구부러져 있어서 거기에 위치를 하고, 그러니까 견갑골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견갑골의 중간 그 위치에 놓고 여기서 등을 폈다가 구부렸다 하는 동작을 할 겁니다. 요거를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폼롤러를 뒤에다 딱 대고 날개뼈 있는 데쯤에 놔요. 날개뼈 있는 데다 놓고 이제 우리 척추뼈가 좀 더 우리 폼롤러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완전히 이 팔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감싸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쭉 빠져나가요. 날개뼈가 쭉 빠져나가면서 이제 척추가 이제 폼롤러에 닿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등을 피면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뒤쪽으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후 호흡을 내뱉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이때 복부에 약간의 긴장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복부를 긴장 안 하고 허리를 과도하게 꺾지 말고요. 복부를 살짝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등 쪽에서 뒤로 펴짐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쭉 다시 원위치 후 다시 한번 코로 들이마실 때 호흡이 들어가면서 폐가 넓어지면서 횡격막이 내려가고 폐가 넓어지고 늑골이 벌어지면서 뒤로 넘어가 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시 마지막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내려오시고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이게 레벨 1이었죠. 레벨 2는 된 상태에서 진짜 이제 오버헤드를 하는 겁니다. 오버헤드를 해서 팔을 위로 쭉 올려서 등이랑 같이 팔이랑 다시 원위치 등을 다시 구부렸다가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원위치 다시 한번 셋. 그 대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끔 팔꿈치를 완전히 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원위치. 역시 이것도 한 번 하실 때는 뭐 5번에서 10번 뭐 더 많이 하셔도 되는데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끝났다. 요거까지 되면 또는 요거까지 되면일 수도 있고 요걸로 했을 때 내가 팔이 자꾸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뒤에서 뭔가 견인을 해주면 좋겠다 싶으면 이제 3단계를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등에다 대고요. 뒤로 완전히 놓습니다. 팔을 완전히 뒤로 쭉 뻗어요. 그럼 뒤에 아까 바벨을 내어놨었죠? 바벨을 딱 잡습니다. 위쪽으로 놓고. 그러면 완전히 팔이 당겨져요. 그리고 머리도 그냥 편하게 놓으시고요. 이번엔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냥 편하게. 그러면 지금 이제 완전히 오버헤드가 되는데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복근이 힘을 아예 빼서 허리를 꺾이지 않게끔 복근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배 잡아주시고 그 다음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게 팔꿈치 펴주시고요. 이대로 30초에서 1분 정도 그대로 있으시면 등이 펴지면서 팔을 위로 올리는 기전이 굉장히 좋아져요. 오케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빼고 올라와서 몸이 좀 풀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한번 위로 쭉 올려보는 거죠. 팔을 위로 쭉 올릴 때 등이 이렇게 굽어 있다면 등이 굽어 있는 상태는 팔을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90도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180도까지. 등이 펴지면서 팔이 위로 쭉 올라가되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끔 복부로 살짝 잡아주고 등을 펴면서 팔을 위로 들어주시면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죠. 자, 오늘 배운 모빌리티 드릴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이 모빌리티 드릴 지금 숄더 쪽에 모빌리티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데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효과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흉추가 굽어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굳이 프레스나 풀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평상시에 자세를 올바로 취하는데 이 폼롤러 스트레칭, 이 모빌리티들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본 다음에 풀업이랑 프레스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가동 범위가 좋아진 상태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자극점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바디빌딩식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최대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도 근육의 자극점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이전에 과연 내가 최대 가동 범위, 관절의 최대 가동 범위를 쓰면서 풀업과 그다음에 프레스를 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내가 최대 이완, 최대 수축, 근육 최대 이완, 최대로 늘렸다가 최대로 수축. 그럼 운동 효과는 무겁게 하지 않아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해서 반쯤의 움직임, 가동 범위를 다 쓰지 않고 움직이는 거랑 조금 가볍게 하더라도 완전히 풀 ROM으로 다 올라가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거 따라 하시면서요. 따라 해보신 후에 운동 한번 해보시면서 최대 가동 범위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르게 운동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